상상해보세요. 우주 깊은 곳을 떠다니며 푸른 대리석 행성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북극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북극이 세계 정상에 있다는 우리의 집단적 믿음은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받아들인 것 중 하나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러한 수용에는 천체 물리학, 약간의 심리학, 그리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더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에게 해당돼요. 예를 들어 꿀벌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주변 환경에 대한 정신적 지도를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돋보이는 부분은 이러한 지도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동굴벽부터 컴퓨터 화면까지 다양한 곳에 지도를 그려왔어요. 우리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지도는 1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북쪽이 항상 지도 상단에 위치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에 불과해요. 역사 애호가들은 북쪽이 어둠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북쪽이 맨 위에 표시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서쪽도 매일 저녁해가 지는 곳이라는 이유로 상단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기 아시아 지도는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는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북쪽을 맨 위에 표시한 이유는 나침반 때문이 아닙니다. 초기 아시아 나침반은 실제로 춥고 어두운 북쪽보다 더 유리한 방향으로 여겨지는 남쪽을 가리키도록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서는 북쪽에 거주하던 황제가 항상 맨 위에 배치되었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황제를 향해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문화권마다 우러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고유한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지도의 방향도 다양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매일 아침 태양이 비추는 동쪽을 선호했습니다. 초기 아랍 지도는 남쪽을 선호했고요. 같은 시대의 유럽 지도는 동쪽을 맨 위에 배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북극이 새로운 정상이 됐을까요? 북극성을 따라 항해한 콜럼버스나 마젤란과 같은 탐험가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본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콜럼버스는 동쪽을 정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메르카토르의 1569년 세계지도는 지구가 보다 정확한 내비게이션으로 전환한 것을 최초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북쪽을 강조한 건 아니었습니다. 메르카토르는 선원들이 자주 항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극점을 무한대로 투영했습니다. 북쪽을 맨 위에 배치한 것은 당시 탐험을 많이 했던 유럽인들이 더 많은 땅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 북쪽이 위라는 아이디어는 1972년 나사 우주비행사가 남쪽을 맨 위에 두고 지구 사진을 찍었을 때에도 혼란을 피하기 위해 뒤집어 놓았을 정도로 고착화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위와 아래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론 지구는 우주 탄생 이야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수평을 이루지만 우주적 관점에 따라 이미지를 뒤집거나 태양을 위나 아래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수 안에서도 약 63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주에서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의 개념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어떨까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수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북향 사고방식이 가치에 대한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심리적 증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쪽을 위로, 남쪽을 아래로 간주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연관성이 사람들이 지도에서 서로 다른 장소를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가상 도시 지도를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거주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다른 가상의 사람들이 어디에 살 것인지를 물었을 때 부유층은 북쪽에, 불우한 사람들은 남쪽에 거주할 것이라고 답했죠. 사람들이 지도에서 자신의 위치보다 낮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덜 신경을 쓴다고 추측하는 건 그리 큰 비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를 거꾸로 뒤집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이 간단한 조치로 북쪽이 좋다는 편견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 사우스업 지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호주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좋아할 거예요. 지도 상단에 표시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나침반이 있어야 길을 안내할 수 있어요. 잠시 멈춰서서 그 시스템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침반은 생존 툴킷에 있는 가장 오래된 도구 중 하나예요. 나침반은 수세기 동안 모험가, 여행자, 탐험가들에게 미지의 바다를 안내하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침반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집에만 머무르는 유형에서 전 세계를 누비는 유목민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푸른 행성은 우주에 회전하는 공이 아니라 자체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윙윙거리는 거대한 자석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것은 지구의 중심부에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용융 철 덩어리인 지구핵 덕분이에요. 액체와 고체 결정으로 이루어진 이 핵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휘젓고 소용돌이치며 북극과 남극을 이루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자기극은 지구가 자전하는 지구의 지리적 극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깝긴 하지만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에 반응하는 나침반은 우리가 지리적 북극이라고 부르는 진북을 직접 가리키지 않아요. 대신 진북에서 약간 떨어진 자북을 가리키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충분히 가까우니까요. 이 진북과 자북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9년 9월 3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니치의 나침반이 진북을 가리켰다는 뉴스 기억하시나요? 아주 드문 일이죠. 일반적으로 나침반은 자북을 가리키는데 자북은 지도에서 일정한 지점이 아니에요. 자북은 지구 중심부의 변화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표류합니다. 반면에 진북은 지구 표면에서 변하지 않는 특정 지점인 지리적 북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나침반을 들고 있을 때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진북이 아니라 자북입니다. 여기서부터 더 재밌어집니다. 나침반에 표시된 진북 방향과 자북 방향 사이의 각도를 평각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개념을 멋지게 표현한 단어죠. 지구의 자기장은 단순하고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흔들림과 하강이 있기 때문에 편각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편각은 장소마다 다릅니다. 또한 나침반의 재료에는 자화 처리된 금속으로 만든 작은 바늘이 쓰이는데 철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 바늘을 작고 뾰족한 것, 즉 피봇에 올려놓고 어떤 종류의 액체, 보통 미네랄 오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띄워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늘이 회전하면서 지구의 자기장에 따라 춤을 추게 돼요. 나침반을 손에 평평하게 쥐면 바늘이 내려앉아 자북을 가리킵니다. 이제 나침반을 보면 작은 표시가 보이는데 이를 방위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바늘의 빨간색 끝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흰색 또는 검은색 끝은 항상 남쪽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침반의 남북춤입니다. 또한 나침반 케이스 상단에 화살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방향 화살표입니다.